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3년도 2회차 또 해설이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375페이지입니다. 1번 직무분석. 그래서 2012년도 바로 전강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직무분석 방법중, 그래서 최초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권법, 이 직무분석 방법 중에서 이게 말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꼬여서요. 최초분석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쭉 있지 않습니까? 면담법, 체험법, 관찰법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을 쓰라고요. 이 뿌리를 잘 알아야 돼요. 결정적 사건법. 이거 상담한 문제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직무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 주재원이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의 직무를 파악하는 거, 이게 결정적 사건법이거든요. 러시아 대사관에 주재원들이 거기서 어떤 사건들을 겪었냐, 이런 사건을 보고 거기에 러시아 대사관의 직무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사건을 보고 아는 거니까. 그래서 포괄적 정보, 전체 직무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획득할 수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직무를 보고 전체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을 보고 전체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세 번째, 이 평가는 평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주관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이며 서술 쓸 때 왜곡 가능성이 있다. 즉, 직무를 평가하는 사람마다 왜곡 가능성이 있다. 세 가지. 첫째, 전체적인 직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서 왜곡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갑니다. 페이지 수는요, 37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번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직업 적응 이론. 이 적응 이론 나오면 롭퀴스트와 데이비스가 나오겠죠. 어느 대학에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직업적 가치예요. 이 사람들이 맞는 직업적 가치가 뭐냐? 직장 생활할 때 그냥 좋은 말 쓰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서는 가치만 쓰면 돼요. 설명은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탤런트 지성 씨가 결혼했죠? 농담을 하는 겁니다. 지성이 결혼해서 안 보자. 왜?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지성이 안 보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금방 키워드 묶었죠? 지성이 안 보자. 그래서 지위가 생기고, 성취감이 생기고, 이타심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고, 보상이 따르고, 또 자율성이 생긴다. 언제? 직업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위, 승진이나 명성을 제공하는 환경이 중요성, 성취, 수행을 고무시키는 환경의 중요성. 이건 그냥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6가지 직업 가치를 쓰시오. 그래서 지위가 제공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 성취감이 생긴다. 또 이타심이 발생한다. 또 안정감이 있다. 보상이 따른다. 자율성이 생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 지성이 안 보자. 3번 갑니다. 내 남자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 중에서 저분의 변은 왜 끈적거리는가? 기억나죠? 그 중에서 가정 사용하기예요. 이건 좀 디테일하게 나왔죠? 가정 사용하기, 그 다음에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누가? 내담자가 왜곡된 사고를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상담자가. 3번 변명에 초점 맞추기. 내담자의 변명에 초점을 맞춰서 내담자를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가정 사용하기, 말 자체 그대로 써 있습니다. 사용자가 내담자에게 어떤 행동이 이미 존재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이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진로 계획에 대한 계약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진로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죠? 진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로 계획이 어떤 것이죠? 이렇게 사전에 미리 이미 행동을 했다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예를 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결론 도출, 정보의 부분 일반화, 정보의 한 단면만을 원한다. 이거는 우리가 인지적 오류에서 나오죠. 자의적 해석, 임의적 추론 또는 선택적 추상화, 이런 것들에 대한 오류를 갖고 정보의 한 단면을 보고 결론을 도출할 때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왜곡된 사고니까 잘못된 사고죠. 왜곡된 사고의 유형으로는 여과하기, 정당화하기, 극단적 생각, 과도한 일반화, 인지적 오류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해 줘야 된다. 누가? 상담자가. 변명에 대한 초점 맞추기, 자신의 행동에 부정적인 면을 줄이고 자꾸 긍정적 합리화만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변명의 유형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결과를 다르게 조작하기, 책임을 변형시키기. 내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을 변명에 초점 맞추기. 이런 걸 보고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목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 상담자가 어떤 정보와 행동을 보고, 이런 행동을 보고 미리 어떤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또 내담자가 왜곡된 사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변명에 어떤 변명을 하는지 확인해서 내담자와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이다. 누가?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런 행동들을 보고 이렇게 큰 맥락을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꾸 글자 외우면 자꾸 까먹습니다. 4번 갑니다. 준고타당도의 의미와 준고타당도가 낮은 검사를 사용하면 왜 아주 지겹게 나오죠. 준고타당도. 정말 준고타당도 정말 지겹게 나옵니다. 준고타당도, 동시타당도와 예언타당도가 있는데, 준고타당도란 측정할 심리검사와 예측하고자 하는 특정 증거와 관련성이다. 특정한 심리검사가 있고 또 예측하는 심리검사가 있는데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물어보는 것이다. 미래를 물어보면 예언타당도, 현재를 물어보면 동시타당도,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읽어보시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알 겁니다. 이 준고타당도가 낮은 검사를 사용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하시오. 이걸 준고타당도가 낮은 걸 설명하면 예언치가 달라져요. 예언타당도를 했는데 예언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직업상담사는 내담자의 심리검사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의 직업을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을 잘못하면 큰일 나죠. 또 직장을 들어가서 예언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1번 선발이나 평가 과정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렇죠. 예언을 잘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선발 배치나
또는 효율성 저하가 이루어진다. 또 두 번째, 후보들의 공정한 대우를 받는 또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 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실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5번 갑니다. 직업심리검사의 신뢰도를 정하는 방법 3가지를 쓰세요. 여기서는 신뢰도의 종류예요. 신뢰도의 종류. 신뢰도의 종류는 똑같은 검사를 다시 검사하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슷한 유형을 만들었다. 동형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또 문항은 반으로 나누었다. 반분 신뢰도. 이렇게 3개 쓰면 될 것 같고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란 같은 검사를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시간 간격을 걸고 2번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 우리 배운 대로 문제점은 검사 요인효과, 성숙 요인효과, 또 역사 효인효과에 단점이 있다. 이렇게 쓰면 깔끔하고요. 반분 신뢰도 검사를 문항수가 같도록 2분으로 나눠서 개인별로 상관관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반분 신뢰도의 종류는 전후반복법, 기후반복법, 짝진 임의 배치법이 있다. 이렇게 또 보면 되겠고, 동형검사 신뢰도란 동일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비슷한 2개의 유형을 만들어서 상관관계를 비교해서 신뢰도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범위에서 쓰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갑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종류, 신뢰도의 종류 3가지, 검사, 재검사 신뢰도, 또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6번, 마이어스 브리거스 유형의 MBTI에서 모녀지간이에요. 마이어스 브리거스. 그래서 약자를 써서 MB, 마이어스 브리거스. MBTI다. 이렇게. 자기보고식 성격 검사죠. 그래서 MBTI는 성격 검사인데 어떤 게 좋은 성격이다 그건 아니에요. 각자 성격의 유형이니까. 그래서 첫째, 외향형과 내향형이 있다. 저는 딱 봐도 외향형이죠, 여러분. 또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다. 또 사고형과 감정형이 있다. 또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다. 그래서 외, 내, 감, 식, 사, 감, 판, 인. 특성은 에너지 방향이에요. 에너지 방향이 바깥으로 표출되냐 또는 안쪽에 있냐.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또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냐. 정보 수집의 방법에 따라서 감각, 즉 오감이에요. 오감으로 하냐, 직관, 그냥 촉으로 하냐, 정보를 촉으로 듣기냐, 따져서 오감을 통해서 하냐, 이렇게 느끼고요. 세 번째는요,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 생각을 많이 하고 의사결정을 하냐, 또는 감정적으로 의사결정하냐. 저는 감정적으로 의사결정합니다. 저는 촉으로 또 강의합니다. 그래서 감각형, 오감의 감각형 교수들이 보통 꼼꼼해요. 책 다 읽고 줄 치고 글씨 잘 쓰고 여기서부터 그냥 줄 쫙 쓰고 그냥 별표 하나 별표 두 개 별표 두 개. 저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울렁증 생겨요. 저하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죠. 네, 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직관형의, 감정형의, 외향형의, 인식형이기 때문에. 인식형. 여기는
생활 양식에 따라서. 인식형은요,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제가 해설도 별로 인식형으로 하죠. 판단형은요, 꼼꼼한 거예요. 하나씩, 글자 하나씩마다. 예를 들면 뭐 검사, 재검사실에도 같은 검사를요, 같은 검사에 별표 하나 치고요, 동일한 피검자들이 대상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시간 간격에 별표 2개, 뭐 이런 거가 꼼꼼하게 따지는 거거든요. 저는 잘 못해요. 그냥 그럴 대충 이렇게 쓰면 된다 인식하는 거죠. 이런 성격이 뭐 이런 성격이 좋고 다른 성격이 나쁘다 그게 아니라 뭐 저는 이런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이 아닌 분들은 이해하십시오. 예를 들면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는데 이것도 뭐 부부끼리 제 아내는 판단형이에요. 제 아내는 사고형이에요. 제 아내는 감각형이에요. 제 아내는 내향형이에요. 서로 양극단 성격입니다. 제가 맨날 혼나요. 그래서 이 성격을 좀 절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남편이 이런 성격이니까 이해를 해야겠다. 아내가 이런 성격이니까 이해를 해야겠다. 그래서 균형점을 맞추는 게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참고로 예를 들면 저는 여행을 갈 때 이런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방. 가방이 있으면 그냥 짐이 그냥 다 모아서 다 집어넣어요. 어차피 뭐 또 꺼낼 건데. 그리고 닫으면 그만요. 가방은 똑같잖아요. 근데 제 안에는 칸별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기는 뭐 수건, 여기는 화장품 이렇게 해서 촥촥. 저는 이렇게 정리할 때 안 봅니다. 보면 울렁증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지금 양보해야 돼요. 그 TV 뭐더라 저기 어떤 제목이지? 최수종 씨하고 하이라 씨가 나오는 그 TV 뭐 제목이 뭐더라? 요즘 잘하던데 하여튼 거기 보면 언뜻 봤는데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거긴 또 최수종 씨가 꼼꼼해 갖고 옷을 또 촥 넣고 하이라 씨는 그냥 아예 안 보고 저쪽에서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맞춰가야 돼. 그걸 왜 옷을 꺼낼 건데 뭐하러 이렇게 잘 넣냐 뭐 이렇게 하면 또 싸우죠. 5번 갑니다. 직업 심리 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이거 아까 했죠? 죄송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 TV 드라마 제목이 뭐지? 이거 생각하다가 또 그 제목이 뭐죠? 왜 둘씩 나와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무슨 동상이몽인가? 이런 프로 있죠? 뭐 추자연하고 추자연 부부가 나와서 하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요새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7번 갑니다. 7번 380페이지입니다. 인지정서 상담 이론에서 개인을 파멸로 보러 가는 당위성의 오류예요. 이거 많이 했죠? 당위성의 오류, 즉 비합리적 신념을 일으키는 뿌리예요. 비합리적 신념. 인지정서의 상담의 가장 큰 뿌리는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기본 원리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건데 이럴 경우에 비합리적 신념이 일어난다. must, 꼭 이래만 된다는 이런 생각이, 고정관념이 당위성의 오류를 일으키더라. 그게 뭐냐? 자신에 대한 당위성, 타인에 대한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성, 자신은 꼭 실패하면 안 된다. 꼭 성공하여야 한다. 꼭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당위성의 오류다. 타인은 나를 예절을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꼭 존중해줘야 된다. 이 생각 자체가 오류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존중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세상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된다. 세상은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유연적 사고가, 융통적인 사고가 합리적인 신념이다. 꼭 이래야만 돼. 머스트 관념 이런 걸 보고 당위성의 오류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 예를 들면 여행을 갈 때 가방을 쌌는데 안에는 꼼꼼하게 싸요. 체계적으로. 저는 다 집어넣고 그냥 문만 닫아요. 왜? 저는요 목적이 가방이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가 유연적 사고방식이에요. 아, 남편이는 저럴 수도 있지. 아내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유연적 사고가 있을 때 부부간에 싸움이 없어요. 당신 왜 이렇게 물건을 개판으로 집어넣어? 이왕 넣으면 똑바로 집어넣지. 이러면 또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이 방송을 꼭 아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8번 산업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산업별. 그러니까 산업이 나오고요.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임금 격차. 임금 격차는 돈 월급의 차이죠. 앞에 산업자만 붙이면 돼요. 월급이 차이는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월급을 더 많이 받겠죠. 또 노동조합의 효과예요.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월급이 더 올라가겠죠. 또 산업별 집중도, 이 집중도를 다른 말로 독과점이라고 해요. 산업이 또 회사가 독점의 기능을 갖고 있다. 삼성 반도체 독점의 기능을 지금 갖고 있죠. 그럴 때는 월급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독점적 기능을 왜 배당금도 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독점지대의 배당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금도 주고 우리 사도도 주고 왜 회사가 잘 돌아가니까 앞에 산업자만 붙이면 되겠죠. 산업별 생산성 차이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산업별 집중도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아주 깔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응용 문제가 합니다. 이런 유연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기업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 세 가지를 쓰세요. 그럼 또 듣보잡 나오네 하지 말고요. 제발 좀 그냥 딱 기업별이니까 앞에 기업자만 붙이면 되겠죠. 기업별 생산성 차이에 따라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기업별 집중도에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독과점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런 거 하죠.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답을 풀 수 있습니다. 자, 9번 갑니다. 9번. 그래서 집단 상담은 그 형태와 접근 방법에 따라서 집단 상담의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형태와 접근 방법이에요. 집단 상담 잘 보세요. 인문학으로 접근합시다. 집단 상담은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할 때 모여서 하는 종류가 뭐냐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300가지도 넘어요. 300가지도 넘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쓰면 돼요. 1번. 쉬운 걸로.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특강을 해요. 특강할 때 다 모였어요. 모이면 집단 상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나옵니다. 이 문제는 안 나옵니다. 버리세요. 이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특강이거든요. 그럴 때 모여서 같이 공부하죠. 어떤 집단이에요? 교육 집단. 뻔하죠. 일반 강의가 아니라 특강이니까 별도로 정말로 애끼 쓰는 강의만 하는 거니까 내가 좀 성장하고 싶다 더. 이 비교보다는 다른 걸로 쓰겠습니다. 내가 보통 이제 키가 작아. 예를 들면 키가 작아서 더 크고 싶어요. 그래서 키 크는 이런 집단에 이렇게 가입했어요. 키 크는 집단. 그래서 뭐 키 크는 음식을 먹고 막 이렇게 운동도 농구도 하고 이런 건 무슨 집단이에요? 성장 집단.
또 내가 어떤 상담이 필요해. 상담을 위해서 모였어. 상담 집단. 고용센터에서 집단 상담은 대부분이 상담 집단이죠. 또 내가 중독에 걸렸어. 그래서 중독을 치료하고 싶어. 그래서 중독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치료받아. 그게 뭐야? 치료 집단. 이렇게 이 중에서 3개만 쓰면 됩니다. 쓰는 건 성장 집단, 타인과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 인간관계의 통찰과 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위해서 만나는 집단을 의미한다. 교육 집단, 문화센터 등과 같은 교육 주제의 정보를 통해서 교육을 주고받는 집단을 의미한다. 쓰는 건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13년 1회차 1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